내일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그동안의 오해도 풀 겸 장인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자. 그래. 서울 강남에서도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 손꼽히는 남태준 씨. 그는 출근길 수상한 행색의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느닷없이 태준 씨에게 날아든 달걀 세례. 뭐야 당신들?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짓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이 쓰레기 같은 놈! 왜 이러시는데요? 의문의 인물들은 장인과 장모. 사위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태준 씨의 진료실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 컴퓨터를 보는 태준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사이트에 사위 태준 씨를 성도착증의 성추행범으로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고? 어? 이 망신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어째긴 뭘 어째? 우리 수연이랑 갈라서 수연이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형님! 장인어른, 저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저 정말 결백하다고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나? 자네 평소 행실부터가 틀려먹었는데 이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나섰는데 우리 보고 미스달라무단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수연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리 수연이 불쌍해. 남태준 씨, 당신을 성추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태준 씨.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보세요. 이 결혼은 애초에 사기였다고요. 사기는 당신들이 쳤잖아. 이 가족 사기꾼들아. 사기꾼이라니! 너 우리 딸 신세 망쳐놓고 잘 살 줄 알아? 왜요? 또 때리시게요? 쳐요. 쳐봐요 어디. 뭐야? 아니 근데 이 자식 2개월 후 태준 씨 부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 소송 내용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판사님, 이 결혼 취소시켜주세요.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낸 아내 수연 씨. 이유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까지 된 태준 씨. 아실만한 양반이? 이게 뭡니까?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셔야지. 의사라는 양반이. 글쎄,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 아니라고요. 제가 성도착증의 성추행이라니 말도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거기다 저 피해 여성 증언도 있어요. 성추행 증거는 바로 방범용 CCTV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준 씨는 늦은 밤 술에 취해 골목길에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로 사라진 직후 여성이 놀란 듯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도망친 반대쪽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태준 씨의 모습도 포착돼 있었는데요. 저 정말 모른다고요. 제가 왜 생판 모르는 여자 앞에서 바지를 내립니까? 아 참. 근데 이 양반이 일부러 CCTV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유인한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닙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수술 환자 경과를 보기 위해 한밤중 병원에 가던 중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자와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아가씨,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자, 넘어진 여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잠시 부축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저 여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자신은 단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를 떴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건 남태준 씨 말일 뿐이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아무튼 전 정말 아니라고요. 믿어주세요. 어쨌든 수연이 출장에서 돌아온 대로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게. 그리고 다시는 우리도 수연이도 찾지 마. 갑시다. 장모님, 장인어른, 어딜 가요? 저 정말 아니에요. 수연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일로 결국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된 태준 씨. 이 모든 게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만 보고 결혼시킨 걸 얼마나 후회한 줄 아십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이 그런 남자랑 사는 걸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 바라보기만 해도 아까운 딸입니다. 이혼도 불사할 판에 혼인 취소가 되면 호적에 결혼했던 흔적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 쪽에선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혼인 취소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혼인 취소는 혼인 성립 과정에서 어떤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음을 들어서 혼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법이 정한 일정한 귀책 사유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그 혼인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 전에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성 도착증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취소와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 사건은 오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에게 직접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분명 돈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얼마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상습적인 성추행에 성도착증 환자가 맞다고요. 재판장님, 지금 원고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으로 피고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는 왜 피고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생각하게 됐나요? 저 사람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편이 상습적이었다는 아내의 주장. 수연아,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합의금을 주니? 그것도 5천만 원이나? 아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건에 재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년 전. 모양도 괜찮고 붓기도 다 빠졌고 수술이 아주 잘 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몸매만 좀 더 손 보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기 아유 죄송합니다. 직업병이에요. 제가 여성분들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환자라는 생각이 먼저라.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혹시 미스 코리아 도전 한번 안 해보실래요? 네? 제가 어떻게 모르셨어요?
저희 선생님 미스코리아 제조기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제가 웬만한 미용실 원장보다 나을 거예요. 의사와 환자로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된 두 사람.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혜준 씨, 이것 좀 봐줘. 문제가 생긴 건 결혼 후 겨우 4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지금 꼭 만나야 돼. 알았어. 와이프한테는 환자 상태 보러 간다고 할 테니까 혹시라도 물어보면 말 맞춰. 그래. 그중 남편이 시시때때로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병원에 간다고 나간 남편은 집 주차장에서 오해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남편을 찾아온 여자를 보고 놀라는 수연 씨.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병원의 간호사 성숙 씨였는데요. 두 사람의 수상한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간호사와 불륜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아내는 그 길로 두 사람을 미행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길로 인근 카페로 향한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상한 봉투까지 건네고 있었는데요. 이걸로 우리 만난 적 없는 거다. 남편이 건넨 봉투 안에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 잘 버는 의사 선생님이라 다르시네. 하긴 돈 5천만 원이 대수인가? 내가 입만 열면. 이봐, 헛소리 작작하고 녹음기나 내놔. 미스 코리안이 어쩌니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순순히 당해줬나 봐요? 너 처음부터 완전히 계획적이었지? 환자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남편 태준 씨는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수연아. 남편을 미행에 따라왔던 수연 씨. 녹음기 속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 마취 들어갈게요.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수연 씨는 헤어질 결심을 했었다는데요. 수연아. 오해야. 그냥 협박하니까 돈 좀 주고 해결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건가? 아버님. 아버님? 누가 자네 아버지야? 이 파렴치한 놈 같은 이라고. 얼른 안 들어가고 뭐해? 잠깐만요.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비키지 못해? 가. 수연아. 수연아. 미안해. 다시 이런 일 생기면 네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줘. 어?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아내 수연 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추행 사건의 증거가 된 문제의 녹음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저 마취 들어갈게요. 하이 벗겨. 와,
이 환자 완전 제모한 거 맞죠? 레이저 한 거 같은데 아이고 욕구 불만이구만. 나이에 비해 탄력이 없네요. 어디 보자. 벗겨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몸매가 별로네. 가슴 수술도 한번 권해볼까? 녹음된 내용은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피고는 이 대화의 내용이 성추행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수면 마취 상태에서 소변 문제 때문에 옷을 벗긴 건 맞지만 나머지 대화는 조작된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식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누명을 벗으려 했어야 하지 않나요? 시끄러워지면 저만 손해니까요. 아, 그러니까 피고는 의사로서의 윤리보다는 당장 병원의 이익이 우선이었군요. 이 녹음 내용의 진위를 밝혀줄 증인으로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간호사 김성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공지에 몰린 태준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과연 간호사의 증언이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증인, 녹음기 속 피고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증인 맞죠? 맞습니다. 저 녹음 내용으로 증인도 협박받았죠? 네. 찾아와 행패를 부려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의도였는지 환자는 성형수술 받기 전 녹음기를 환자복에 숨겨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후 녹음기를 들고 찾아와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다치기까지 하자 결국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많이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 피고와 증인은 저 녹음 내용이 조작된 거라는 걸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지 않았나요? 태준 씨를 옹호해줄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한 순간 증인? 사실이니까요. 어찌된 일인지 증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태준 씨 편에 서야 할 증인이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인,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녹음된 내용은 조작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신이 부른 증인 때문에 꼼짝없이 상습적인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태준 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증인. 그러면 증인도 피고의 성추행에 동조하고 가담했다는 겁니까? 그냥 묵인했다고 해야겠죠. 김 간호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해? 그 사건으로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해서 어차피 사람들 마취시키면 모르니까 그동안은 모르는 척 했는데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남편 태준 씨에겐 더 이상 도망칠 구멍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자 변론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아내 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1차 변론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다음 재판까지 태준 씨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 입장에서 증언해주기로 했었는데
혼인 취소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위자료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리합니다. 일단 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더 찾아봐야죠. 가시죠. 남편 태준 씨는 정말 결백할까요? 아니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될까요? 얼마 뒤 태준 씨는 약속과 달리 불리한 증언을 하고 병원마저 옮겨버린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는데요. 근데 너 전에 다니던 병원 원장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 모르지 뭐. 나야 목돈 받고 시키는 대로 말한 거니까. 야, 개인 병원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냐? 땡 잡았다 얘. 그치? 원장님. 정말 그 여자한테 돈 받고 증언한 거였어? 그래서 나한테 먼저 증인 서주겠다고 그런 거였어? 사실을 알게 됐지만 태준 씨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태준 씨에게 의문의 서리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뭐야? 누가 보낸 거지? 내용물을 살펴보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성추행 증거라도 나온 것일까요? 예, 변호사님. 저요, 남태준. 몇 주 후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원고는 간호사 김성숙 씨에게 증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셨더군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주 이제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마지막 발악이야? 김성숙 씨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내가 증인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대세요. 하다못해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내놔보라고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현금으로 주셨을 테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피고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사실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일까요? 혹시 태준 씨가 간호사의 말을 녹음이라도 했던 걸까요? 그건 그냥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하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피고 측이 그 녹취록과 원본 파일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조작 여부를 밝히겠습니다. 이걸 오해하셨나 보네요. 이거 증거로 제출할 거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성숙 씨가 공식 증언을 거부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님. 피고 측 신성한 법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 측에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재판이 왠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피고 측은 비장의 카드라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원고는 왜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택하셨나요? 승소 확률도 훨씬 적고 훨씬 복잡한데요. 그야 당연히 저런 남자한테 속아서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내민 사진, 그 사진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일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됐을까요? 사진은 아내 수연 씨가 다른 남자와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편 태준 씨에게 누군가 보내온 봉투 속엔 아내 수연 씨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들과 보내는 사람의 명함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원고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고 혼인 취소 소송으로 승소한 경험도 있더군요. 원고,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었던 과거. 그 과거는 이 재판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혼인 취소 사유가 뭐였나요? 그것까지 밝힐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생활이고 상대방의 명예가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전에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혼인 취소 소송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장님, 이 결혼 사진의 당사자인 최영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태준 씨 이전에 수연 씨와 결혼했다가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 헤어졌던 전 남편 최영진 씨. 그는 어떻게 이 재판에 나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헤어진 아내가 또 한 번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영진 씨. 그는 재판을 통해 취소 사유를 알게 됐고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최영진 씨, 혼인 취소 사유가 뭐였나요? 제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다는 거였습니다. 두 남자에게 똑같은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낸 아내 수연 씨.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최영진 씨 증언에 따르면 두 남자가 성추행 의혹을 받게 된 사정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대리기사 부르셨죠? 네. 아니 사장님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그게 아니 일로 오세요. 아니 사람이 그런 짓을 어떻게? 두 번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후 결혼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 취소 판결이 났고 위자료까지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까지 나서서 평생 성추행범 소리 듣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판결받은 위자료의 2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돈이 아까웠으면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원고에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영진 씨와 혼인 취소 소송을 벌일 당시 원고의 사업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받아 그 위기를 넘겼죠. 피고 측 주장대로라면 아내 수연 씨는 돈을 목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조작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원고는 투자 실패로 사업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원고가 고의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조작한 증거는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 전 남편 최영진 씨가 또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증인,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군가요? 저기 박수영과 나머지 2 여자는 제게 성추행 누명을 쓰였던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저한테 누명 씌웠던 여자들입니다. 사진에 의하면 아내 수연 씨는 남편을 협박한 두 여자와 잘 아는 사이가 분명했습니다. 두 번의 성추행 사건과 두 명의 협박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영진 씨와 피고 남태준 씨에게 성추행 혐의를 씌웠던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게다가 그 피해자들이 모두 예전에 원고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내 수연 씨에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혼인 취소 사실은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지만 본인만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밝히기 전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원고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모든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자식들, 우리 수연한테 무슨 원수가 져서 이래? 어? 판사님, 이것들 아주 더러운 성추행범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혼인 취소가 되면 결혼한 흔적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목적으로 두 명의 남편에게 성도착증이라는 누명을 씌운 아내. 과연 그녀는 이번에도 엄격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원고는 혼인 당시부터 피고에게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성도착증이 부부 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으로 보여지기 부족하며, 나아가 피고의 성도착증이 원고에 의해 과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기에 충분하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혼인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통해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결혼의 제도적 허점을 노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한 아내와 그 부모는 이후 두 명의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너희들 내가. 너 두고 봤는데